성공에 대해 송영환입니다. 예. 근데 제가 처음 발제를 맡게 돼서 떨리네요. 근데 제가 이 발제를 맡으면서 저는 처음에 이 방송 산업을 하게 된 게 2006년도에 지금 프리랜서 작가 조사를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정도인가 그때 독립 PD 협회에서 실태 조사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방송 산업 쪽 노동 시장이죠, 이쪽을 갖다 조사를 하게 됐고, 저는 지금 요번에 그 박한성 PD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옛날에 2009년에 한번 제가 필드를 쫓아간 적이 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같이 다닌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현장 가는데 밤 11시에 전라도 쪽에 이제 아침에 탕탕이 낙지 그 프로그램 찍는다고 11시에 이제 배 타야 된다고 출발을 했어요. 전라도 쪽으로. 그러고 새벽에 도착을 해가지고 배 타고 또 1시간 나가서 촬영하고 들어와서 또 낮에는 이제 식당 가서 그 촬영을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그때 쫓아가면서 이제 올라가나 보다 밤새서 이제 와서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충 끝났으니까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전라도부터 시작하는 게 올라가면서 중간중간에 촬영지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여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다음 촬영 장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잠도 안 자고. 그래갖고 그게 가능해요? 그랬더니 시간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빵꾸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이제 피곤한 상태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가다가 이제 운전을 하다가 그 PD님께서 그 당시에 30대가 안 된 젊은 PD였어요. 근데 가다가 박사님, 선생님 좀 쉬었다 가면 안 될까요? 다리에 쥐가 나서 운전을 못 하겠어요. 그래갖고 둘이 낮에 여간밤 가서 한 3시간 자다가 나와서 다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서 11시, 그 전날 11시에 출발하면서 자기는 이게 생활이 돼 있다. 근데 가끔 그런 생활을 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혼자 이렇게 밤에 현장 촬영 가다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벌써 2009년이니까 8년. 그게 변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런 과정들이 관행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아닌가, 심화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깝깝합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지금 방송산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이런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를 과정을 좀 얘기를 드리면서 그 구조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뿐이 없는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 당시에 이제 11시에 떠나갔고 그 다음에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밤잠 안 자면서 카메라를 돌려야 되는 현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산업에 종사하는 다른 종사자들도 비슷한 처지에 구조적으로 놓이게 되는 과정들, 이걸 약간 1990년대부터 변해오는 과정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제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불공정 거래 관행이랄까 이게 발생되고 있는지를 좀 짚고 큰 대안으로, 저는 구체적인 대안보다 이거의 핵심 문제는 저는 또 한편으로는 힘의 불균형 문제, 그리고 또 노동시장에서 이게 개별화되면서 집단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과정 속에서 지금처럼 토론회를 만들고 제도를 개선하고 만들면 뭐합니까? 이게 관철이 안 되는 게 힘이 없는, 제도 형식적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관철시킬 수 없는 힘이 없기 때문에 우회되는 과정들,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힘의 어떤 강화 문제랄까, 그리고 주체들의 어떤 노력 문제, 이런 거가 있고, 그런 어떤 힘의 불균형을 갖다가 국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를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본론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방송산업 거래 시장 보면은 이미 여기 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요. 지금 방송산업 하면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부분, 그 다음에 편성 부분, 그 다음에 송출 부분, 그 다음에 방송 프로그램 콘텐츠 유통하고 그걸 갖다 소비하는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는데, 여기 제가 지금 그림으로 보면 사실 90년대 이전까지는 저 지상파 방송 사업자, 저 위에 있는 저 그림, 그 속에서 방송 프로그램 제작, 그 다음에 편성, 송출, 유통까지 다 일어났었던 것이죠. 한 방송사 안에서. 그리고 이 안에 기본적으로 PD뿐만 아니라 스텝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정규직 형태로 고용된 상태였었고, 근데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 소위 말해서 방송산업
방법을 좀 양성화하고 그다음에 방송 콘텐츠의 어떤 질적, 양적, 어떤 다양성 그리고 질적 고양이랄까 이런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면서 외주 제작 제도가 도입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방송 콘텐츠 생산 방식도 바뀌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방송 산업이 형성되는 그 전까지는 방송 산업이 아니라 저 지상파 방송사 몇 개 방송사 중심이었다가 90년 이후에 지금 같은 이 방송 산업 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방송 시장이라 그러면 사실 광고 시장. 그러니까 90년대 이전까지는 광고 시장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이런 공공 부문의 어떤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데 90년대 이후에 이게 또 다른 방송 산업이 되면서 또 다른 시장들이 형성된 거죠. 이게 제가 밑에 보듯이 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이라든지 채널 거래 시장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눠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90년대 이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장 큰 거는 광고 시장인데 문제는 이게 현재까지 오면서 방송사들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기술도 발전하고 법 제도도 바뀌면서 이 방송 산업에 통신사들도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방송 산업 내에 어떤 경쟁이 심화되는 구조 이렇게 하면서 방송 광고 시장이 낮아지는 부분들 그리고 이 낮아진 어떤 방송사의 이윤이랄까 이 비용을 갖다가 또 한편은 다른 식으로 보존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그동안 진행돼 왔고 불공정 거래 관행도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구조적으로 불거져 나오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90년대부터 현재까지 방송 콘텐츠 생산 방식하고 이제 노동시장 변화 아니면 어떻게 보면 불공정 거래 이런 것들이 불거져 나오는 구조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90년대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통제하에서 이거는 방송사에서 하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90년 들어오면서 하나는 SBS, 지금 SBS 민영방송사 들어오는 게 있고 방송사 내에서는 방송 콘텐츠를 갖다가 외부에서 외주 제작을 해서 만들어라. 근데 이제 사실 이 당시 논쟁거리가 뭐였냐면은 방송사에서 방송 콘텐츠 만드는 거 이걸 갖다가 못 만들게 해야 된다. 그냥 송출하는 거 이것만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어요. 안 그러면 방송사에서 방송 콘텐츠도 만들고 외주 제작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외주 제작사를 갖다가 지배하게 되는 또 다른 하청 구조가 될 수뿐이 없다. 이런 논쟁이 있었고 막 그런 논쟁 속에서 결국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송사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들 때 어느 일정 정도 이상 만드는 이런 것 속에서 처음에 시도가 됐죠. 근데 외주 제작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방송사에서도 반대를 하면서 문제가 자회사 형태랄까 이런 걸 만들면서 거기서 만든 걸 가지고 이제 외주 제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의도는 외부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인력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어떤 또 다른 시장을 정책적으로 이제 드라이브를 건 거였는데 이게 이제 방송사에서 우회를 하니까 외주 제작 같은 경우 자회사 아니면 그런 방송사의 어떤 특수관계 이런 거 같은 게 일정 정도 이상 만들지 말아라. 이 제도를 우회하니까 이 국가의 개입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90년대 중반, 93년 이후 같았는데 그 중반 이후로 오면서 울며 겨자 먹기 형태로 이제 방송사 외주 제작이 이제 좀 늘어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이 과정에서 기존의 방송사에 계시던 분들이 나와서 이제 독립 제작사를 설립하는 과정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방송사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 기존의 영화사라든지 아니면 방송 쪽에 계시다가 이제 독립 제작사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현재 오는 구조, 불공정 거래 구조 속에서 두 개의 축이 생기는 거예요. 방송사 중심 거기서 있던 분들이 나와서 제작사를 만들면서 방송사의 관계, 기존의 관계들이 관계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망이 없는 분들이 방송 콘텐츠를 외주 제작을 하는 이런 또 다른 이제 과정들이 있는 거고, 이게 이 관계망을 통해서 서로 이제 방송 프로그램 만드는 데 있어서 연결망 아니면은 이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좀 더 이제 정착되는 계기가 되는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 외주 제작이 본격적으로 방송사에서도 도입되는 게 97년 전후인 것 같습니다. IMF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방송사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하다 IMF 들어서면서 광고도 확 줄면서 비용이 줄면서 오히려 외주 제작에다가 그 비용 전가하는 과정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하나 재밌었던 게 그 당시에 기술 변화도 좀 있었어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6mm 카메라 들어오면서 그전에는 방송 하나 하려면은 사실 카메라 있고 카메라 기사 있고 그 옆에 카메라 장비가 있고 PD뿐만 아니라 카메라 기사도 따라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 장비 옮기려면 운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운전 기사분들도 따라다니고 이런 거가 있었는데 IMF 터지면서 그런 어떤 비용을 절약하는 과정 속에서 6mm 카메라 가지고 독립 PD 지금 독립 PD 분들 아니면 이제 외주 제작하는 분들이 그거 하나 가지고 직접 현장 가갖고 찍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 부분이라든지 제작 비용 부분이 확 줄어들면서 방송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외주 제작을 갖다가 이제 이용하는 과정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97년에 제가 볼 때 법 제도적으로 바뀐 게 노동법에 있어서 파견법이 도입되는 과정이 있었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용 유연화가 되면서 이제 경영상의 유의에 의해서 해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볼 땐 노동시장의 변화가 오는 게 뭐냐면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송사에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일반화되고 외주 제작사에서도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비정규 고용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전반적으로 퍼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저는 2000년대 같은 경우는 제가 개념적으로 그냥 이원 이중 구조의 위계적 생산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주 제작을 하긴 하지만은 하나는 독립 제작사에서도 방송사 이렇게 출신 아니면 저희는 그 당시 제 현장 조사하면서 인터뷰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황제 코스다. 독립 제작사도 황제 코스 독립 제작사가 있고 이 비정규직 코스 독립 제작사가 있다. 황제 코스는 뭐냐면 이제 방송사에 계시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방송사에 연계망이 있고 뭐 프로그램 할 때 그렇게 연결해갖고 가는 코스가 있는가 하면은 비정규 코스 아니면 이제 천민 코스라고 그때 그 당시 인터뷰했던 분이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공모 과정에 이제 공모 과정에 참여한다면 거기서 이제 대문 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외주 제작 구조도 또 한편으로는 방송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외주 제작도 이제 나눠지는 과정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외주 제작이 재하청까지 그 당시 가지 않았던 거. 그리고 지금도 그게 심화가 되지는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워낙 제작 단가가 적기 때문에 하청에 재하청까지는 가기 힘든 그런 특성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하청이 심화되지는 않았지만은 황태자 코스와 비정규 코스 이런 식의 어떤 또 다른 구조가 있다. 그런 것 속에서 2000년대 오는데 2000년대 오면서는 제가 볼 때 또 변화가 2005년 전후로 해가지고 또 이제 방송법이 변화되면서 통신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방송 산업에 이제 들어오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2000년 전에 또 하나 재밌었던 게 95년 전후로 해갖고 저작권법을 갖다가 손을 봐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이 무형의 콘텐츠 이것들이 산업의 어떤 핵심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저작권을 손을 보면서 각 방송사들이 저작권을 갖다 독점하는 계기가 돼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조사한 바로는 94년까지만 하더라도 방송사와 외주 제작의 어떤 저작권 분배가 한 7대3 정도 됐는데 98년, 2000년 들어오면서는 거의 90% 아니면 98%까지 막 올라 거의 100%.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는 그냥 거의 전권이 저작권이 방송사로 간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미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과정들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0년 이후 저는 네트워크 기반 프로젝트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 비정규 문제가 상당히 노동시장에서 이제 화두가 돼요. 그렇게 하고 방송 산업에 있어서도 방송 작가들 같은 경우에 방송 작가의 노동자성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비정규직들 분들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0년 초반을 전후로 해갖고 비정규 보호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2년 이상의 어떤 계속 가는 이 업종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정규직화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재밌었던 게 이걸 전후로 해갖고 방송산업에서는 또다시 노동시장이 재편돼요. 하나는 계약직, 방송사에서 직접 고용했던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프리랜서로 돌려요. 계속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프리랜서로 돌리거나 아니면 독립 제작사로 확실하게 내보내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시기를 전후로 해가지고 파견 사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스탭들 아니면은 이제 FD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파견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과정으로 이제 간접 고용으로 확 돌려지고 그나마 간접 고용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실력 있고 인정받은 분들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로 확 돌려지는 과정들로 방송산업의 노동시장이 재편되는 과정들로 오고 있습니다. 갖고 현재 방송산업 노동시장 보면 이제 평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방송사가 중심에 있고 지상파 방송사, 그다음에 지상파 방송사의 어떤 자회사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종편사나 케이블 TV들이 있고, 이걸 중심으로 해갖고 외주 제작사, 그렇지 않으면 프리랜서, 그렇지 않으면 외부에 있는 제작 협력사들, 그리고 파견 또는 이제 용역 업체에서 이제 스텝 인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급되고, 성우나 뭐 배우 같은 분들은 기획사라든지 사설교육기관, 공공교육기관 이런 걸 통해 갖고 지금 공급되는 이런 구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방송산업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 구조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뭐 자유로운 시장 경제에서는 각 거래 요소들이 이제 자유로운 어떤 조건 속에서 거래를 하는 걸로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걸 수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어떻게 보면 방송사 중심의 어떤 위계적인 구조 속에서 놓여 있다. 그리고 여기 이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계속 저희가 얘기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 이게 관철되는 구조다. 저는 여기서 핵심은 방송사의 송출 장비와 생산 장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방송 콘텐츠 송출 장비가 없으면 사실 이거 송출 못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상파 방송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거칠 수뿐이 없는 하나의 첫 번째 조건이 있고, 두 번째는 암만 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큰 장비라든지 이런 거는 방송사 장비를 쓸 수뿐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산수단과 유통수단을 방송사에서 가지고 있고, 그걸 매개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다 또 방송사가 방송 프로그램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직접 순수한 외주 제작을 사오는 경우도 있지만은 만드는 과정에 개입을 하고 거기서 방송사의 유리한 조건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이제 강제하는 과정들이 있죠. 그거 말 안 들으면 다음부터 계약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관행이 됐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계약할 때도 아까 말씀드린 뭐 저작권 문제라든지 아니면 저작권뿐만 아니라 계약 단가를 낮추는 거 이런 거 있어도 뻔히 이게 불공정하다는 거 알면서 이거 반대하거나 계약 거기 문제 제기하면 그다음부터 계약 안 하는 과정들이 생기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고, 그나마 용기가 있어갖고 그거 반대하고 그거에 문제 제기한 분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계약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최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이걸 아예 해외로 나가는 판로를 개척을 해요. 방송사에서는 저작권부터 해가지고 다 이게 독점되는 구조를 뻔히 알고 이게 관행해야 됐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마음을 굳히시는 거죠. 이게 여기서 해봤자 남 좋은 일만 시킨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해외 판로를 생각을 하면서 아예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사가 이런 유통 아니면 생산 수단뿐만 아니라 또 이런 어떤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게 방송 프로그램 제작 외주 제작 과정에서 90년대 말 2000년대 오면서 공동 제작이 또 한편으로는 이게 확대가 돼요. 그전에는 아까 저작권 문제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바로 만든 것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 저작권을 갖다 외주 제작사에 인정해 줄 수뿐이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방송사가 직접적으로 이제 개입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방송사의 비용으로 한다. 이러면서 어떤 근거들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제작 방식에 있어서 방송사가 기획 과정부터 해서 하나하나 만드는 과정에서 이제 개입하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들었듯이 시사 과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사를 갖다가 처음에는 초기에 이 외주 제작했던 분들 면접할 때는 시사가 어디 있었어? 그냥 어떤 조건 속에서 갖다 내면 돼. 시사하면 그나마 내기 전에 한번 보고 나서 하는 거였었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바뀐 게 시사를 1차, 2차 계속해서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하면서 그걸 체크하는 과정들이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방송사가 실질적으로 외주 제작이라 하더라도 제작 과정 자체를 갖다 이제 개입하는 과정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2000년 들어와서 저는 이 그림에서는 사회적 연결망, 프리랜서, 비정규, 연출직, 동료 간 경쟁 및 품앗이 이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방송사를 중심으로 해서 외주 제작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장이 있는가 하면은 또 프리랜서화된 분들 같은 경우는 다 연락망이 있더라고요. 카메라 PD 분들은 PD들끼리 아니면 작가들은 작가들끼리 그리고 또 PD분과 작가분들과 서로 이제 또 이게 계속 작업을 해왔던 분들이 있고 그 밑에 또 이제 스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연결이 돼 있고 그렇게 하고 개편되면은 그때 이제
연락을 해갖고 방송을 만드는 과정들이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뭐 빵꾸 난다 그럴까 이럴 때는 이제 다른 친구분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근데 문제는 이 프리랜서화된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불공정 거래관에 아니 계약 과정에서 단가 후려치기라는 것들, 그래서 뻔히 낮은 계약금이라는 걸 알면서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거, 내가 이제 그 낮은 비용으로 어려운 걸 갖다 다 커버 못할 때는 동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요번에 이거 만드는데 좀만 도와주라. 나중에 너 만들게 되면 나도 도와줄게. 이런 것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이 품앗이 과정들이 있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을 갖다가 사회적인 어떤 자원이 동원되는 과정이다. 방송사에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제작 비용이랄까 이런 거를 태우면서 그게 이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어떤 노동자들한테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가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있는 동료들 아니면 일상생활이 방송 콘텐츠 어떤 재료로 되는 과정이 되고 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 이런 방송산업 외주 제작 구조와 생태계 자원 동원과 분배 구조로 제가 좀 그림을 그렸는데, 이 방송 콘텐츠 만드는 거 보면은 외주 제작이 정상적인 거는 기획안을 갖다 공모를 하면 거기에 이제 공모에 참여를 한 다음에 확정되면은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그나마 EBS가 이 기획안 공모 과정이 있고, 요즘은 이게 거의 없어졌다 그래요. 이게 제가 조사할 때는 2010년 전후였었는데 이거조차도 이제 없어지고, 제가 볼 때는 암묵적으로 서로 이미 거래 관행이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 가는 그런 것들이 정착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렇게 기획안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방송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따 사례도 얘기를 하실 텐데, 계약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파이럿 프로그램 만들어보고 아니면은 한번 방송해본 다음에 나중에 정식 계약 체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분배되는 구조들이 있는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낮은 계약 단가로 할 수뿐이 없는, 그리고 초기에는 돈 없이도 일단 만들어야 되는 이 과정들이 있고, 그걸 갖다가 그 비용을 갖다 메우기 위해서 전 밑에 이제 사회적 자원 중에 보면 가족 지원 아니면 맞벌이, 부업, 아르바이트, 금융대출, 이거 독립제작사 사장님들 아니면은 독립 PD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생활을 이어나가는 게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만들고 낮은 제작 단가로 이제 납품을 하고 저작권도 방송사에서 다 주는 이런 구조 속에서 수직적으로는 지금 구조 속에서 분배가 되고, 나중에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이윤이랄까, 이거는 사실 계속 이제 방송사로 이제 축적되는 거고, 시간이 지날수록 거기 참여하는 독립 PD라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분배가 이제 오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일상생활의 자원들, 가족 자원부터 해갖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방송 콘텐츠로 태워지는 과정들이 있다.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방송 콘텐츠뿐만 아니라 문화상품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문화상품에 종사하시는 분들, 열정페이라고 요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열정페이의 또 다른 의미가 사회적인 자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상품으로 동원되고 있음에도 사회적으로 제대로 얘기를 안 하고 있다. 저는 이걸 좀 짚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시장 내 불공정 거래 관행 보면은 제 시장으로 이제 아까 봤던 방송 광고 시장, 유료 방송 시장, 그다음에 방송 채널 거래 시장, 방송 프로그램 거래 시장이 있고, 각 영역별로 구조적으로 저는 이 불공정 거래 관행이 나올 수뿐이 없다. 방송 광고 시장은 이번에 그 삼성하고 방송사들 아니면 신문사들 간의 어떤 그런 거래들이 있었던 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뿐이 없는 구조였고, 그다음에 유료 방송 시장 같은 경우에도 SK 브로드밴드 문제가 최근 있었죠. 그랬을 때 그 문제들, 그리고 방송 채널 거래 시장에서도 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갖다가 케이블 TV나 뭐 이런 데서 할 때 그 비용을 갖다 지불하네 안 하네 뭐 이런 분쟁들, 그리고 오늘 핵심은 방송 프로그램 거래 시장, 그리고 외주 제작에 있어서의 어떤 구조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들, 낮은 제작 단가 강제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뿐이 없는 구조, 아까 얘기했듯이 그걸로 인해서 이제 노동 조건 열악해지는 거, 그다음에 방송사 책임 회피, 비용의 사회화, 그다음에 자의적 개입, 그리고 저작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 방송사 독점,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 저작권 문제는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이게 분배가 밑에까지 안 오기 때문에
그 방송 산업이 붕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이거를 하면서 구조적으로 좀 짚지 않는 게 저는 불공정 거래 관행 속에 있는 이 방송사 PD들 어떻게 보면 정규직 PD들을 아니면 정규직 꼭 PD가 아니라 방송사에 있는 정규직 분들이 어떤 이 외주 제작 구조에서 저는 이중적 역할 아니면 모순적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속에서의 어떤 고뇌들도 또 한편으로는 있다.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고 이한비 PD 자살 사건 같은 경우 한편으로는 이 양반도 노동자예요. 노동자면서 또 한편으로는 외주 제작 과정에 개입을 해갖고 그 뻔히 이게 불공정 거래 관행이고 낮은 계약 단가로 이걸 갖다가 강행해야 되는 걸 알면서 본인도 그걸 갖다가 알면서도 그걸 갖다가 푸시를 하고 또 한편은 본인도 그 조건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그렇게 하면서 이걸 내가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나 이 고민들 이게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모순적 위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속에서 고민들 속에서 정규직이면 정규직 나름의 어떤 또 다른 역할의 어떤 모순적인 거를 경험을 하고 고뇌를 하는 과정들이 있고 또 그 밑에서는 연대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립 PD들 같은 경우는 정규직 PD 같은 경우에 그 월급 받는 사장 아니냐 이런 것 속에서 오히려 이제 서로 대립적인 관계로 구조적으로 이제 대립되는 관계로 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그 하미야 제언을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떤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법 제도적으로 이런 걸 바꾸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미 많이 얘기가 됐다. 그리고 다음 발제에서도 얘기가 될 거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법 제도가 만들어져도 우회되고 지켜지지 않는 거. 저는 이건 집단적인 힘의 관계다. 제도를 지킬 수 있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안 지켜졌을 때 그걸 갖다 얘기를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개별화된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 그거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라. 이건 진짜 무책임한 걸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그동안 저희 토론 아니면 발제 같은 데서 얘기되지 않은 것 중에 전 집단적 힘의 강화를 위한 어떤 주체의 노력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노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처럼 PD 연합회 아니면 독립 PD 협회처럼 그 직종별로 어떤 협회를 갖다가 만드는 거 그리고 제가 볼 땐 작가 협회도 있고 PD 협회도 기존에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외주화되면서 이제 개별화되면서 그 권리를 갖다 대변하지 못했던 거 그나마 독립 PD 협회가 2007년에 생기면서 지금 같은 이 자리도 만들어졌다. 근데 방송 산업에서 작가들 보면 작가 협회 있지만 거기에 포함되지 못한 이 작가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 법의 보호에 외곽지대에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집단적으로 자기 권익을 갖다 대변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걸 갖다 촉진하는 그런 제도적인 어떤 지원도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편에 있는 제도들을 뻔히 알면서 암묵적으로 그냥 안 지켜지는 거 손 놓고 있는 정부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거에 전 좀 오늘 제 발제선 좀 얘기를 드리고 구체적인 건 그 다음에 최영기 PD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속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송 교수님.